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3월 말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단절 선언 배경에 한국 엔터테인먼트 북한 통일정책 포기 역사적 전환이라는 제목으로 하기와라 다이스케 시사통신의 외신부 기자가 2024년 2월 10일자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80년간의 북남 관계사의 종지부를 찍었다. 아니 일본이면은 남북 관계라고 표현하지 북남을 먼저 표현했네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남한과의 단절을 결단하고 남북 평화통일 정책의 전환을 선언했다. 국력 차이로 흡수 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은 드라마 노래말 같은 남한 문화의 침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 체제를 사수하기 위한 한 수로 보인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화통일은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시절부터 유지해온 국시였고 이를 잘라낸 단절 선언은 우리에게도 충격을 줬다. 일본한테도 충격을 줬다는 뜻인지 역사적 정책 전환의 배경과 전망을 살폈다. 예, 이건 어떤 분석 기사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제3국인 당사자가 아닌 우리하고 옆에 섬나라지만은 객관적인 면이 있다고 봐서 좀 많이 인용을 해서 좀 어, 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동족 아닌 적대국가 이렇게 이제 표명을 했죠. 역사적인 거로 보면은 북한은 1948년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50년 조국 해방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전쟁을 벌였지만 실패했다. 그 후 무력 통일의 기회를 엿보면서 1972년 남한과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 등 3대 통일 원칙을 명기한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래서 남한과의 통일은 북한의 지도자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려 했던 초대 최고 지도자 김일성이 정한 목표로 절대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었는데 김일성은 이어 80년 한민족 한국과 두 제도의 고려 민주연방공화국을 제안했다. 이 연방제 역시 건국의 아버지가 내세운 중요한 이념으로 3대 통일 원칙과 함께 절대적인 유운으로 자리 잡았었다. 1994년 뒤를 이은 김정은의 이 아버지 김정일도 기본적으로 이들 노선을 답습했다. 김정일은 우리 민족끼리를 표어로 첫 남북 정상회담을 2000년에 열었고 이후 북한 남서부 개성에 공단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2004년 말부터 조업을 시키면 120여 개의 남한 기업이 진출해 5만 3천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고용됐다.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남북 경협을 통해 얻은 외환은 1990년대 후반 대식량난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진 북한 경제를 살리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그랬었는데 이용 가치가 없다고 간주하는가? 동족 의식을 바탕으로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해온 혁신인데 제가 진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진보 진영의 전문가와 지원단체 관계자는 대북 시각을 바꿀 수밖에 없다며 더는 남북 관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한탄했다. 김정은은 2018년 진보계인 문재인 정권의 주선으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 임했다. 19년까지 합계 3회 회담했지만 결렬, 김정은은 문 씨에게 속았다며 불신감을 품었다고 한다.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을 한 표현입니다. 핵 보유국을 추구하는 이상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는 전망되지 않고
2016년부터 중단된 남북 경협 사업 체계도 반영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장차 한국의 진보 진영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더 이상 이용 가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진보 진영이 이제 친북을 내세울 일이 없어진 거죠. 일상적으로 오빠 자기, 무엇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북한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관계 소식 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북한은 체제를 지키는데 필사적이다. 한국을 다른 국가로 규정하는 움직임은 한국 문화의 침투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의 연상선상에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네요. 2000년 이후에 남북 경협 싸움은 한국 문화의 침투라는 부작용을 초래한 거예요. 인적 교류가 이제 되면서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풀이를 해 나가고 있고, 그런 오빠 자기라는 말을 사용만으로도 공개 처형을 지금 하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좀 통제를 됐다가 최근에 2020년 12월 남한 드라마나 음악의 시청 유포를 금지하는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이 제정이 됐고 2023년 1월 남한풍 언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평화 문화어 표준어 보호법을 제정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세대는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된 환경에서 자라 의지가 되는 것은 노동당보다 장마당이라는 의식이 팽배하다. 한국 문화를 자주 접하는 것도 이 세대가 중심이다. 혁신계라고 그러는데 뭐 진보계라고 얘기를 하죠. 뭐 뭐라고 하든 요즘 뭐 김대중 정권이 과연 뭐 진보냐 근데 뭐 이제 보수화됐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북한과의 화해 교류 정책을 추진했던 한국의 정세현 씨도 자국의 한국화에 두려움을 느껴 대남 쇄국 정책을 결심했다고 풀이한다. 치킨 게임으로 시대로 돌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문제는 단순한 쇄국 정책에 그치지 않고 북한이 무력에 의한 병합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민족이자 통일의 대상인 남한에는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남한 일강의 희망적 관측을 아예 깡그리 분쇄한 셈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양보하지 않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입에 달고 산다. 미군의 최신의 전투기와 핵 항모, 핵 잠수함을 자주 한반도에 전개시켜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한미 공동의 핵전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여름에는 핵 운영을 상정한 연합훈련까지 할 예정이어서 마치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그런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윤 정권은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된 한반도 지지라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북한의 군사적 압력을 계속 가함으로써 체제 붕괴를 촉구하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남북 대화 교류는 과거의 일이 되어 핵에 의한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 위험한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네요. 이제 남북한이 우리가 남이가가 아니고 남이다라는 거를 일본 쪽의 입장에서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이 통일되는 거를 은근히 바라는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뉘앙스도 좀 느끼고 있네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쌍방주적이면 치킨 게임이겠지만 한국의 주적은 저는 중국으로 정하고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되면은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인생이 바뀌듯이 국가의 운명도 저는 달리 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그 대처가
어,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네요. 사랑의 불시착. 그다음에 이게 레드 벨벳. 예, 이렇게 북한에 가서 공연을 2018년에 가서 지금은 그러면 나이들이 조금 먹었겠네.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그 음성적으로 그 뭐 어떻게 그 작용이 크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이 그 쇄국 정책을 하는 얘기가 문화의 침투다. 이렇게 남한의 문화의 침투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거는 아니지만은 그게 음, 어떤 역량을 지금 새로운 그 북한의 신세대들한테 맥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있네요. 처방전 있나? 2024년 문제 시리즈로 나올 모양인데 산케이 신문 요 사진은 그 오사카에서 열리는 엑스포 공사 건설 현장인 거 사진입니다. 해외 정부가 독자적으로 설계 건설하는 A타입 파빌리온의 모습은 아직 거의 없다. 이게 이제 일본이 주도로 그 건물을 짓는 게 있지만은 그 참여하는 국가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A타입이라는 파빌리온이라는 그런 거를 이제 또 별도로 짓는 그런 방식의 그 엑스포인 모양이에요. 3월 중순 오사카만에 떠 있는 인공섬 유메시아 어, 코노하나구라고 되어 있네요. 2025년 오사카 간사이 만국 박람회장의 건설 현장에서는 약 70%가 완성된 큰 지붕의 위용을 보여 링 안쪽의 고요의 숲이나 민간 기업의 파빌론의 모습도 일부 보이고는 있다. 그런데 자재 가격 급등과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건설 업체와의 가격 등 조건이 맞지 않아 계약 불성립 상황이 지속된 탓이 크다. 간사이에서의 엑스포 이외의 현장은 엑스포에서 일손을 뺏기고 있기 때문에 제네콘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공사를 수주할 수 없게 되므로 엑스포 공사도 도급 공사를 거의 뭐 수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누설을 한다고 돼 있네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우리나라가 그 엑스포 유치 그거 안 되길 다행이지. 내부적으로 그 뭐 우리나라 그 저기 주택 그 공급 상황 해결하기도 바쁜데 인력난은 전국 건설 현장으로 확산된다. 공경의 배경에 있는 것은 노동 인구의 감소나 건축 수요의 고조다. 시간의 근로 상한 규제는 더욱 가중된다. OT 그 잔업하고 뭐 이러는 것을 어느 정도 이상하면 안 된다는 강제법이 적용되는 모양이에요. 한 옛날에는 같은 작업원이 밤낮을 통해 가지고 공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니 또 전기 설비 공사 등을 도급받는 서브콘이 이 도급업체, 하청업체를 서브콘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일손 부족 등을 배경으로 제네콘으로부터의 발주 사업을 선별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반도체 대기업 대만 적체회로 TSMC의 구마모토 현에서의 공장 건설 등 서브콘은 처리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있다는 얘기고요. 세계 박람회 한국관을 이미 수주한 부동산 개발업체 리버산업 오사카부의 이 기시와다시라는 지역에 있는 모양인데 동남아 출신들을 적극 등용했다. 하게일 사장은 이게 한국식 이름이면은 동포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 미숙해도 외국인이 작업 모드로 오지 않으면 노동력이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어쨌든 구마모토에서의 반도체 관련 건설 현장에서는 통상 임금의 몇 배나 되는 고액의 일당이 제시가 돼서 그렇게 빨리 진 것 같다. 하지만 엄청난 임금 인상은 스스로의 목을 조를 수도 있다. 도쿄 상공 리서치에 따르면 무리한 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어나는 등
건설업의 인력 부족 관련 도사는 2022년 14건에서 5년 간 29건으로 배정했다. 이게 5년이란 게 뭔 뜻인지. 건설회사는 시주나 발주사에 대해 인건비 증액분을 건설비에 추가하도록 교섭해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 당초 생각한 것보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계약 변경을 하자. 도급액 올려달라. 뭐 이런 거로 협상을 해야 그 공사가 진행되지 않겠냐. 뭐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 현실이겠지만요. 설계나 용지 취득부터 건물 완성까지의 상류로부터의 하류 공정에 드는 이 코스트 절감을 하는 등의 업계 전체의 대처도 불가결하다. 코스트 다운 한다는 얘기예요. 4월부터 건설, 의료, 물류 각 업계에서 시간의 근로 상한 규제가 시작돼 인력 부족이 더 심각해진다는 이런 현상을 얘기하면서 오사카 만국박람회 엑스포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는 이 시리즈 상편을 보도가 나왔네요. 제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언제까지 사람들이 원가 절감, 코스트 다운 타령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인력이 가장 중요하겠죠, 건설 인력이.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또 다른 원가 절감만 한다고 해서 이게 내세워지는 게 아니고 인력 공급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 다음에 기간 내에 어떻게 공사 관리를 일정 스케줄을 잘 지켜가면서 해낼 거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겠죠. 고금리에 집 못 산다. 미국 덮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 7% 현실. 밥 아이브리가 포브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황금 수갑이라고 부르는 15년 고정 대출로 2.35%라는 복된 금리에 묶여 있다. 이렇게 산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지금의 집을 매물로 내놓으면 다른 물건을 사야 하고 금리는 7%대로 상승할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어디에도 갈 수 없는 것이다. 이 정도 금리 차이는 본 적이 없다. 자연스러운 부동산 사이클이 무너져 버렸어요. 라고 부동산 기업 리얼 바이어즈 에이전트의 소유주인 켄트는 말한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도 주택 구입의 어려움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율은 둔화됐지만 이 문제가 유권자의 불만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데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특히 주택비가 눈에 띈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주택 취득 용이성이 투표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현재 FRB에서 금리 인상의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그러지만은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좀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자들은 집값 폭등에 힘을 실어준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집값이 오르는 게 좋겠죠. 올해 전망은 어떤가? 수요 감소가 하니까 공급 감소를 반영하고 있다. 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 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별장 같은 거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쪽에 이제 건설들이 좀 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크레이지라는 게 이제 미친 거라 그런 거죠. 한 상황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 수요와 공급을 균형시키는 항구적인 방법은 보다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음, 그러니까 미국도 일본처럼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인건비 이런 것들이 잘 맞아떨어질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가운데 열쇠를 쥔 것은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 집을 좀 줄여가지고 그 그렇게 하면서 자기 부담도 줄이고 그런 것들이 파급 효과를 낳고 최종적으로 이 젊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층이 시장에 이제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의 얘기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건설 주택을 짓는 수요가 그렇게 빨리 그렇게 진척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뭐 캐나다는 더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은 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이주민들이 많이 들어가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뭐 캐나다 같은 데는 뭐 월세가 엄청 비싸졌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고요. 음, 뭐 아메리칸 드림 뭐 이런 거가 이제는 그 옛날 얘기 같은 것도 있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대거 몰려가고 있죠. 절망적 미래만 상정되고 있는데 일본 경제의 잠재된 뜻밖의 잠재력 네 가지 미야모토 히로요시라고 골드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저임금, 저출산, 고령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일본 경제. 그러나 일본 경제에는 아직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남아있다. 어제까지 디프레이션했던 일본인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된다고 벌써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음, 3조 저성장 저물가 저임금에 일본 경제는 고통받아 왔고 경제 성장의 원천은 노동 자본 그리고 TFP라고 되어 있어요. 노동 이외의 요소, 즉 생산성의 향상이 필요하다는 것, 노동시장의 유연성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네 가지 정도의 잠재력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인적 자본 가치를 높여야 된다. 두 번째가 고령자도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100세 시대에 원하면 누구라도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경제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다는 얘기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고령자 자신이 해야 된다는 태도나 발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저만 하더라도 현실은 할배보다도 할매들이 일자리 구하기가 좋지, 일자리를 할배들이 구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일하기 싫은 사람도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서양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프랑스 같은 데는 왜 연금 수령 나이를 왜 뒤로 늦추려고 그러냐. 우리는 그동안에 열심히 일했다. 연금 빨리 달라. 우리는 더 이상 일하고 싶은 생각 없다. 생각들이 틀린 거죠. 그리고 잠재력이란 게 쇄신 테크놀로지 곱하기 농업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조해야 된다. 요거 우리나라에도 많이 이미 나와 있는 얘기고요. 해외 시장 진출, 어, 뭐 일본이 그 해외 자산화한 거 많은 거 말고 해외에서 그 외국 자본이 투자하게끔 그렇게 좀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요즘 주가가 오르고 그러는 것은 이제 주식주 쪽만이지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뭐 공장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기존의 일본 기업들하고 뭐 합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또 좀 더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희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정성적인 표현으로 나라의 미래는 우리 자신의 미래입니다. 그것을 형성하기 위한 정책을 정치나 행정에 요구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시대를 어, 끝낸다는 선언을 일본이 할 수 있는지 정치권에서. 근데 저희 나라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익숙한 한국은 뭐 연구단체 등에서 발표된 보고서 등에서 지금 이 일본 기고가 얘기한 네 가지 잠재력들은 한국 등에서는 이미 여러 논문이나 레포트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 행동이 되도록 정책을 밀고 나갈 정권이 필요한 것이고 정권의 의지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유엔 북한 전문가 패널 중단으로 관계 심한 러시아 거부권. 아사히 신문인데요. 오늘 일본 뉴스 인용을 많이 했는데 시사통신의 북한의 남한을 주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서 객관성을 더 좀 보고서 각인시켜 보고자 해서 편집을 제 스스로 해본 거고요. 어쨌든 이거에 중국은 기권했다 그러고 북한을 제재하는 패널이라는 게 운영이 됐는데 이게 매년 연장 뭐 이런 안보리 결의에서 됐는데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북한을 제재할 게 좀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인데 대머리군요. 러시아에도 대머리가 있긴 있겠죠. 제가 뭐 X에 일론 머스크 거 뭐 자기 거니까 계속 세계적인 뭔가 이슈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만은 표현이 자기네들 미국을 좋게 얘기하는 그런 건데 뭐냐? 어, 그렇게 많은 힘을 가진 국가가 패배한 적을 파괴하기는커녕 돕는다는 역사적 전례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뭔가 댓글이 달렸는데 뭐 좀 약간 좀 비판적인 그런 게 이 댓글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나는 공감을 선호하지만 공감이 보답이 될 것이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이렇게 또 꼭 거기다 또 댓글을 달아요. 머스크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는데 미국이 독일과 일본의 재건을 스스로 알아서 도와주려고 했겠느냐? 그건 아닐 거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듯이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소련과의 냉전이 바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일본과 독일을 재건을 하고 우방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일본은 메가도 사령부 쪽에서는 더 재건을 안 시키려고 그랬는데 한국 전쟁으로 군수물자 기지로 다시 공장을 돌리는 바람에 경제 공업 생산이 다시 재개됐다는 거. 어, 이런 것을 일본인들이 좀 언급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더 많은 폭탄과 전투기를 보내기로 합의했다. 후메이라 파묵과 아이드레스 알리라는 두 기자가 로이터에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뭐 이스라엘이 뭐 너무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미국과 하고도 뭐 인도적 차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정권이 또 그런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에 1800 MK84 2000 파운드 폭탄과 500 MK82 500 파운드 폭탄이 포함되어 있다. 폭탄을 이렇게 또 보낸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은 오랜 동맹국인 이스라엘에 연간 38억 달러의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집계에 따르면 전쟁은 하마스 무장 세력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1200명을 죽이고 253명의 인질을 잡은 후 12월 7일에 발발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런 거죠. 우리가 피해를 보고 죽임을 당하고 강간까지 당하는 그런 치욕을 어, 이스라엘의 분노는 인정을 안 하고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방패막이로 한 거를 어느 정도는 희생양이 나오는 거지. 우리는 걔네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완전히 이번에 몰아내겠다. 팔레스타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참 다른 이 중동 국가에서 음, 팔레스타인들이 어디 옮겨가지고 살 만한 데도 뭐 받아들일 만한 데도 없고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평화 협정이 진행이 될지 어떨지. 어, 대만 같이 조그만 나라가 중국의 침략을 막기 위한 가장 저렴한 해군 전술 중 하나에 의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기뢰를 설치한 모양입니다. 요거 이런 뉴스가 나오고 중국 이주자들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다국가를 걸어 가지고 나는 단지 돈을 벌고 싶다라는 이런 거로 미국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탈출을 해서 오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시진핑이는 국내에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니들이 알아서 가서 미국이 잘 산다니까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죠. 중국에 돈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중국에 살더라도 돈들은 많이 빼 있다는 설은 뭐 옛날부터 나온 얘기고 일반 이 서민들이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가면은 그래도 일자리가 있다. 뭐 우리도 거기 들어가자. 뭐 이런 상황으로 중국인의 이민, 불법 이민이하고 불법 침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참 그렇게 국민들이 이 나라에서 돈을 못 벌고 있는 재산을 털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힘들게 그런 현실을 보면서 중국 내부에서는 정치적으로 비판하는 세력이 없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